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시장의 방향을 가르는 핵심 이벤트, 바로 미 연준의 12월 기준금리 결정을 둘러싼 내부 분열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금리 전망이 아니라 노동시장 악화, 관세 충격, 데이터 공백기, 그리고 연준 내부 갈등까지 겹쳐서 정말 쉽지 않은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두 명의 핵심 인물들이 각각 정반대에 가까운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시장에 큰 혼란을 준 이유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원러는 12월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단순히 금리 인하 가능하다 수준이 아니라 12월에 금리를 내리는 게 맞다라고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원러의 논리는 이런데요. 첫 번째로 노동시장이 빠르게 약해지고 있다. 고용 증가 둔화는 공급 부족이 아니라 수요 약화 때문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5월에서 8월 고용은 수정하면 음수일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고요. 임금, 구인, 이직률 모두 둔화되고 있고, 즉, 경기 자체가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은 리스크 관리 전략이 필요하다. 데이터 공백기가 있더라도 경기 방어를 위해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세 번째로는 정책 금리는 아직도 약간 긴축 상태입니다. 금리 한 번 더 내리면 중립에 가까워지며 경기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즉 원러는 지금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는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노동시장 붕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연준 부의장 필립 제퍼스는 미묘하지만 의미 있는 다른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는 노동시장 약화를 인정하면서도 금리 인하는 하되 속도는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고요. 핵심 메시지는 고용 하방 위험이 인플레보다 커졌다. 노동시장은 식고 있다. 하지만 아직 급하게 움직일 이유는 없다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은 데이터 부족기라고 생각하면서 정부 통계 몇 개는 발표되지만 전체적인 데이터가 결핍된 상황으로 회의별 접근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관세 충격은 일회성으로 본다. 관세 때문에 물가가 3%에서 멈춰 있지만 장기 인플레 위험은 크지 않다. 즉, 제퍼스는 금리 인하는 가능하지만 지금 바로 확실하게 인하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매우 신중한 입장입니다. 문제는 지금 연준 내부가 두 방향으로 뚜렷하게 갈라졌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올해 세 번째 인하가 될지 아니면 동결로 돌아설지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장면이 됐습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12월 금리 인하 확률이 94%였지만 최근엔 42%까지 급락했습니다.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관세 인플레 우려, 그리고 고용 둔화, 불확실한 데이터, 연준 내부의 의견 분열, 시장은 지금 한 치 앞도 보기 어려운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봐야 될 것은 이번 주 발표될 9월 고용 보고서, 추세가 확인되면 시장 방향도 빠르게 정해지겠고요. 두 번째로는 실업보험 청구 추이, 현재 횡보 중으로 약한 노동시장의 신호죠. 세 번째로는 소비자 심리입니다. 과거 경기 침체의 선행 지표죠. 네 번째로는 관세 영향, 물가에 미치는 충격이 일회성인지 아니면 재확산인지, 이 네 가지가 12월 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정리한 것처럼 시장은 노동시장 둔화와 인플레 리스크, 그 사이에서 연준 내부의 시각차가 커지고 있고요. 진짜 미세한 균형점 위에 서 있습니다. 12월 금리 인하는 확정도 아니고 불가능도 아닙니다. 말 그대로 데이터가 방향을 정할 순간이죠. 우리는 그 데이터를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하나씩 하나씩 해석해 나가면 될 것입니다. EV 섹터주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리비아는 마이너스 1.59%, 테슬라는 플러스 1.13%, 루시드는 마이너스 9.08% 하락하면서요. 오전 6시부터 8시까지는 14.2에서 14.6불 구간 박스권으로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9시 이후 급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매도 알고리즘과 기관, 언와이딩이 동시적으로 터진 흐름이라 볼 수 있겠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고요. 차트상으로만 보자면 14달러대 지지선 이탈로 자동 매도 트리거가 작동이 되었습니다. 오더플로우를 보면 인플로우는 35.02 밀리언 달러, 아웃플로우는 28.41 밀리언 달러로 플러스 6.61 밀리언 달러가 더 많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자금이 들어온 상태인데요. 하지만 이 숫자 하나만으로 하락폭을 제한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죠.
자, 그래서 라지 스케일을 보면 14.01 밀리언 달러. 이건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대형 자금은 빠져나간 것이 아니라 오늘 하락 속에서도 오히려 매집 방향에 가까운 흐름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주가 폭락은 기관 투매가 아니라 알고리즘 기반의 구조적 매도와 지지선 붕괴 트리거가 핵심 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추세 붕괴 이후 가속적인 하락이라는 매우 약한 신호가 포착이 되었었습니다. 차트상으로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죠. 그렇지만 이제 거래량 증가와 52주 저점 테스트, 기관 순매수 증가 세 가지가 동시에 나타났다는 점에서 단기 바닥 신호여야 됩니다. 자, 대형 오해가 있었는데요. 그로 인해 주가 차원에서도 정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시장을 크게 흔들었던 PIF가 루시드 지분을 줄였다는 충격적인 루머,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완전한 오보로 판명이 되었는지, 그리고 PIF의 실제 미국 투자 포트폴리오까지 모두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습니다. 요즘 루시드 주가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심리전, 정보전의 극단적인 사례입니다. 사우디 현지 매체 더 사우디 포스트가 긴급 공지를 올렸습니다. 요약하자면요, 로이터 통신이 PIF가 루시드 지분을 줄였다는 잘못된 보도를 냈고 현재 그 기사를 삭제했다. 내부 직원의 실수이며 보도 내용은 완전히 사실이 아니다. 또한 PIF 지분 축소라는 내용 자체가 근거도 없고 검증도 없었으며 실제로는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고 공식적으로 정정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 루머가 터진 직후 루시드 주가가 강하게 흔들렸기 때문이죠. 왜 이런 루머가 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을까요? 루시드는 PIF가 대주주이자 핵심 투자자입니다. 그래서 그래비티 개발, AMP2 사우디 공장, 미드사이즈 EV 플랫폼, 로보택시 사업, 모두 PIF의 전략적 투자와 연결이 되어 있죠. 따라서 지분 축소라는 말은 사우디가 프로젝트에서 손을 뗀다라는 의미라서 시장에서는 사실상 최악의 시나리오로 인식됩니다. 그런데 이게 완전히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되었고요. 기사도 삭제가 됐습니다. 미쳤네요. 즉, 이번 하락은 펀더멘털이 아니라 가짜 뉴스 충격이 상당 부분 작용했다는 의미입니다. PIF 미국 시장 투자 현황입니다. 정확한 내용만 추려보면 PIF는 미국 시장 투자 규모 2025년 2분기에 238억 달러, 2025년 3분기는 194억 달러. 이는 주가 하락, 재조정, 차익 실현 등으로 인한 변동이지 특정 기업 지분을 정리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PIF는 최근 9개 기업에서 이탈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장기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의 일환이죠. 현재 미국 투자 중인 대표 기업 6곳을 보면 루시드와 우버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PIF의 핵심 보유 기업 리스트에도 루시드는 여전히 최상단에 있죠. 이건 루시드를 단기 트레이딩 종목이 아니라 전략적, 사업적 투자 대상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주가는 왜 이렇게까지 흔들렸을까요? 최근 루시드 주가가 스티펠과 벤치마크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죠. 그리고 전환사채 발행, 그래비티의 판매 우려, 경영진 이탈, 그리고 오늘 PIF 지분 루머까지, 즉 부정적 뉴스가 연속 타격을 주는 구간에서 PIF 지분 축소라는 최악의 루머가 터졌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루머가 사실이 아닌 오보였음에도요, 이미 시장 심리가 크게 흔들렸다는 점이 가장 문제였습니다. 자, 목표가 하향, 추가 자본 조달 우려, 생산 가이던스 컷, 투자 손실, 경영진 이탈, 사우디 공장 진행 상황이 이 모든 이슈가 동시에 터진 날입니다. 거기에 스티펠은 루시드 목표 주가를 기존 21달러에서 17달러로 내렸고요. 분명 부정적인 뉴스처럼 들리지만 그 안에는 의미 있는 두 개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기술력은 여전히 최상급으로 평가했는데 스티펠은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에어와 그래비티는 뛰어난 제품이며 루시드의 기술력은 진짜다. 즉, 기술 제품력에 대한 의심은 전혀 없다. 여기서 중요한 건 주가가 빠지는 이유가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재무 구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핵심 우려는 추가 자금 필요성입니다. 향후 몇 년간 추가 자본 조달이 필요하다고 명확하게 언급했습니다. 이는 곧 생산 확장, 미드사이즈 플랫폼 개발, 로보택시 시스템 구축 모두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즉 스티펠이 문제 삼은 건 기술이 아니라 돈입니다.
루시드 주가는 최근 30일간 마이너스 32%, 올해만 마이너스 56% 하락했습니다. 눈에 띄는 건 우버의 투자 손실인데요. 우버의 루시드 지분 13.7 밀리언주, 9월 30일 기준 평가액은 326 밀리언 달러입니다. 현재 평가액은 194 밀리언 달러인데요. 6주 만에 마이너스 131.5 밀리언 달러가 증발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40% 손실이 났습니다. 로브택시 파트너십의 상징이었던 우버조차 큰 타격을 입은 상황인데요. 하지만 유일하게 긍정적인 신호도 있었습니다. 어제도 영상에서 다루었듯이 모든 건물 구조물이 완성이 되었고요. 대부분 바닥 공사가 완료가 됐고 핵심 장비 설치가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조립 공장에서 완성차 생산 공장으로 전환 중에 있고요. 이는 루시드의 중장기 전략 중 가장 핵심인 사우디 생산 체계 구축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단기 리스크는 높았지만 중장기 생산 인프라는 뚜렷하게 진전되고 있다는 것이죠. 루시드의 현재 상황은 부정적 뉴스가 겁나게 많이 쌓이면서 시장 심리가 급격히 냉각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명한 사실도 존재합니다. 기술력은 업계 상위권, 제품력은 경쟁사 대비 우위, 사우디 생산 시설은 완성 단계, 로보택시 미드사이즈 플랫폼은 미래 성장축. 오늘의 사상 최저가는 회사의 가치가 제로이기 때문이 아니라 추가 자본 리스크가 시장에 과도하게 반영된 결과고 로이터의 오보가 한몫했습니다. 오늘 루시드 측에서 발표한 975 밀리언 달러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 소식을 한번 보겠는데요. 겉으로 보면 회사에 돈이 들어왔다, 부채 만기를 2031년으로 뒤로 보냈다, 재무가 안정됐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주가는 하락했죠. 그리고 이 돈으로 원래 2026년에 만기 도래 예정이었던 1.25% 전환사채 7.56억 달러 중 대부분을 되사들였습니다. 즉, 2026년 단기 부채는 2031년 장기 부채로 교체가 된 거고요. 현금도 약 2억 달러 추가가 확보가 되었습니다. 단기 상환 리스크도 완화되었습니다. CFO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번 발행으로 재무 구조가 강화되었고 장기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중요한 점은 루시드가 부채 구조를 리스크에서 안정으로 리셋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딜이었죠. 원래 딜은 재무 개선과 주가 반등, 이게 정상 흐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주가가 오히려 더 하락했습니다. 이유는 세 가지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전환사채 발행은 단순한 자금 조달이 아닙니다. 시장에 이런 시그널을 보내죠. 회사는 아직 자체적으로 현금을 만들 수 있는 사업 구조가 아니다. 향후 몇 년간 계속 외부 자본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벤츠마크나 스테펠 같은 기관이 최근 잇따라 보고서에 루시드는 향후 추가 자본이 필요하다고 말했던 부분과 정확하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 전환사채는 언젠가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상품이죠.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희석이 됩니다. 그러면서 EPS는 하락하게 되고요. 가치 희석 우려가 확대가 되겠죠. 주가가 낮게 형성된 시기일수록 이 희석 공포는 더 크게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환사채를 사는 헤지펀드는 대부분 이와 같은 전략을 쓰게 됩니다. 채권은 매수, 주식은 공매도로 해지. 이걸 컨버티블 아비트라지라고 합니다. 즉, 딜 발표 직후 시장에는 새로운 매도 물량이 자동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구조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장중 급락과 거래량 증가 패턴이 딱 이 구조와 맞아 떨어지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번 딜은 단기 악재, 중장기에는 호재에 가깝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첫 번째, 2026년까지 갚아야 할 빚을 2031년으로 연장을 한 것이고요. 파산 리스크, 자금 압박이 대폭 줄어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현금이 약 2억 달러가 추가가 확보가 되었는데요. 그래비티와 미드사이즈 개발에 필수적이죠. 또한 PIF와 기관이 계속 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시장 신뢰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단기적 관점에서 보면 희석 우려, 자본 조달 반복 가능성, 해치펀드 공매도, 기관 보고서와 부정적 스토리가 강화됩니다. 즉, 재무적으로는 좋지만 심리적으로는 나쁘다는 것이죠. 오늘 주가 하락의 본질은 기업 펀더멘털이 나빠져서가 아니라 시장 심리와 수급 때문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딜 자체는 재무 호재, 시장은 자본 조달이 반복될 것이라는 신호를 악재로 해석했고요. 전환사채 특성상 단기적으로는 공매도 증가,
희석 우려 확대, 장기적으로는 생산 기술과 연결하면 오히려 성장 기반이 확립됩니다. 시장을 뒤흔들었던 여러 루머와 왜곡된 정보들은 결국 팩트 앞에서 힘을 잃었습니다. PIF의 지분 축소는 사실이 아니었고요. 기사 역시 즉시 삭제되며 진실이 드러났죠. 물론 단기적으로는 불안정한 뉴스들이 주가를 압박하겠지만 루시드를 지탱하고 있는 기술력, 그리고 사우디 AMP2, 그래비티, 미드사이즈 플랫폼, 그리고 PIF의 전략적 지원은 그대로입니다. 시장은 때로 오해와 소문으로 크게 출렁이지만 결국 흐름을 결정하는 것은 사실과 실력이겠죠. 가장 어두운 구간을 지나면 시장은 반드시 진실을 다시 평가할 것입니다. 지금은 그 과정에 있을 뿐이고요. 루시드의 본질적 가치는 흔들리지 않고 차분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화가 나시더라도 힘내시는 오후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